어떤 사람들은 알바를 찾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다시 뭔가 이렇게 원래 했던 일들을 찾으면서 좀 급여가 낮더라도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일을 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회사라든가 아니면 더 못한 뭐 예를 들면 좀 더 이제 이런 생산직이라든가 노가다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면서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 가족들 간의 인간관계도 있지만 또 상사, 지금 박명 PD님처럼 제자와 나 사이에, 그리고 고객과 나 사이에, 우리 팀원의 팀장과 나 사이에, 아니면 회사 대표와 나 사이에,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명 PD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 고객이 엄청 많잖아요. 그 고객들이 엄청 많고 하루에 막 전화 받는 것도 엄청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그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관계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어려운 걸 극복을 잘 못하고 계속 그 인간관계의 늪에 빠져가지고 좀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뭔가 팁이라든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관계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성향으로 따지자고 하면 되게 외향적인 성향이 있고 내향적인 성향이 있어요. 음. 근데 이게 뭐 또 혈액형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보통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형, A형, A형은 소심하고 O형은 정말 외향적이다. 사실 저는 A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A형인데 O형 같은 A형이네요.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상황이 A형이에요? 네, 저는 A형입니다. 네. 오, 검사 그게 나온 거예요, 네, 결과? 확실합니다. 저도 저희 그 혈액형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조금 오지랖이 정말 저기 엄청 오지랖이 한 오지랖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좀 성향이 좀 조용히 있는 시간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그러면 네가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그렇죠. 예.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예, 오히려 그렇잖아요. 근데 또 저는 제가 엄청 외향적인 줄 알았는데 저는 쉬는 날이거나 무슨 뭐 정말 어쩌다가 2, 3일이거나 아니면 정말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고객을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음.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집에서 쉬어요. 2, 3일 동안. 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때 보면 '아 내 안에 정말 쉬고 싶은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좀 알거든요. 쉬고 있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굳이 안 나가고 싶어요. 한 3일 정도 쉬면은 좀 안 나가고 싶다 쪼끔 길어지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책을 보거나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는 편이거든요 저는. 근데 분명 저희가 이제 집에 경단녀분들도 그러시고 아니면 주부일만 하시거나 이러면 음. 뭐 굳이 내가 나가서 누군가를 대화를 하거나 이러면 힘들잖아요. 아니면 학부모들하고 친해지는 것도 사실 힘들고 굳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음. 얘기를 나누고 싶거나 그런 것도 없고 특히 학교나 초등학교부터 다 어쨌든 학부모를 이렇게 같이 만나는 그런 그룹이라고 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 싫어하고 좋아하는 엄마 이렇게 모이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그룹마저도 이제 참석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화를 해 보니까. 그리고 "굳이"라는 대답을 해요. "굳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음. 굳이 왜 만나야 돼요? 굳이 왜 시간을 써야 돼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내가 좀 더 나은 길을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면 그 굳이를 '어 그럴까? 한 번이라도 만날까?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만나 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대화를 안 하면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음. 겉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저희 많아요. 되게 한국 맞아요. 문화도 그렇고 모든 문화가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세 보이네. 아 저 사람 나랑 안 맞을 텐데.' 근데 맞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어쩌다가 진짜 대화를 해 봤는데 그렇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입견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했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바뀌는 경향도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와 저 사람 저런 생각했어?' 나의 생각도 같이 바뀌는 경향도 있는데 굳이 그 사람을 안 만났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하지만 음. 나한테는 도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걸 쪼끔 그냥 다가갔을 뿐인데 좀 변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아이는 엄마의 등을 보고 자라고 음. 아이는 엄마의 그 모든 것을 보고 자라잖아요. 사실은 선생님이고 뭐 모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부모가 엄마의 가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늘이고 숲이고 어쨌든 선생님이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나처럼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아이가 나처럼 이렇게 어려워하면 어떨까? 그러면 엄마는 좀 더 용기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사회에서 요즘 아이들은 이 핸드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한글이라던가 이런 거 표현 방법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왜냐면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맞아요. 학교를 가다가 갑자기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우리 원래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학교에 가서도 뭔가 이제 칭찬도 받고 서로 부딪히면서 원래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냥 알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게 이제 갑자기 학교를 가니까 낯설어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막 가야 돼 이런 느낌? 예. 그리고 뭔가 또 부딪혀야 되는 이런 마찰과 그런 거 음. 있으면서 예. 지금 저희가 엄마들 똑같잖아요. 경단녀나 어려워하는 엄마들도 그 아이랑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아이가 학교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서. 근데 이 아이가 코로나가 끝나서 가게 됐을 때 이 아이에게 엄마도 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똑같이 이렇게 좀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오히려 엄마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단순히 내 책임을 좀 더 확장해서 아이의 어떤 책임까지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무감으로 오히려 나를 좀 돌파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시작점에서 시작해라. 약간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인간관계가 그냥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 박미연 PD님 인간관계가 두렵거나 어렵거나 그랬던 적이 없어요? 어렵거나 두렵거나 되게 많죠. 사실은 저도 똑같이 이제 그 고객님을 만나야 되는, 저는 하루에도 되게 많은 고객님과 통화를 해야 되고, 특히 고객님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갑과 을 사이라고 음. 생각하고, 100번 잘해, 남편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친척이나 음. 부모도 그렇잖아요. 음. 100번 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부모님만 빼고, 이 이제 아래로 옆으로 관계 아니면은 뭐 이제 직장 관계라던가 뭐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나쁜 여자가 돼요. 나쁜 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왜 안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소개를 받게 되면 이 소개받은 사람이 저에게 만족을 못하면 오히려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저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저는 매일 그런 걸 오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분이 저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웃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앉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웃길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흡사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예스를 끌어낼까? 왜냐면 끄덕인다는 거는 이미 이제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이게 갑자기 고객님 만나면 이렇게 하는 고객님이 있어요. 그래 한번 읊어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고객님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오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의 벽을 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니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가 안 웃겼어. 전혀 유머 감각도 없고 생긴 것도 별로야. 예를 들어 아니면 생기가 너무 잘생겼어. 근데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못생겼는데 웃긴 남자 진짜 많아요. 못생겼는데 웃긴 남자한테 더 끌리세요? 아니면 진짜 잘생겼는데 목서같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끌리세요? 저는 네, 저는 못생겨도 웃기는 사람한테 끌릴 것 같아요. 네, 전 저희 신랑이 저를 한 달 동안 그 아재 개그로 엄청 웃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저희 집에 가끔 놀러 오잖아요. 그 약발이 한 달 먹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엄청 저희 신랑이 웃기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조금씩 허물고 그냥 대화가 주제가 간단하지만 뭐 가끔 우리가 인스타나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이런 걸로도 이제 좀 허물을 벗기려고 그러니까 음. 벽을 이제 허물게 그런 작업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험이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뭐 냉장고도 판매할 수 있고 우리 모든 것들을 판매해야 되는 이런 곳에 살잖아요. 그리고 왜 영업을 굳이 해야 되냐 그러면 영업이 사실은 마진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큰 건을 팔수록 제일 좋아요. 부동산을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제가 60건에서 매달 80건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냥 부동산 60건씩 팔아봐요. 저 시그널에 가가지고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것부터 팔아도 되고 큰 것부터 팔아도 되고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200을 벌던 300을 벌던 400을 벌던 500을 벌던 지금보다 음. 수입이 그래도 남편이 혼자 버는 것보다는 200이든 300이든 400이든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음. 사실은 100만 원이라고 해도 음. 우리가 이제 엄마들끼리 이제 얘기도 하는데 우리 키즈 카페도 몇 번 갔다 올 수 있고 장도 요즘 음. 장을 보면 2-30만 원 하잖아요. 많이 봤을 때. 그러면 2-30만 원 이제 또 한 번 더 벌 수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좀 더 한 번 더 사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 하기 싫음 속에 누구나 다 인간관계에서 하기 싫음 속에 돈이 있어요. 네, 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그리고 그걸 해냈을 때 보상은요. 그 엄청 큽니다. 진짜. 네, 그러면서 또 진짜 자존감이 올라가고. 아 그렇죠. 이게 행복해요. 이게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닭살 돋는 건 뭐죠?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5천, 6천을 이렇게 벌면서 연봉 올해는 4억까지 갈 거거든요. 근데 4억까지 갈 건데 그 속에 사실은 제 친구를 6개월 동안 이제 후원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 시간을 내가 그냥 온전히 여기에 썼다고 하면 더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중하는 시간이 이제 분산이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집중을 해야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친구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공감을 하고 이 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사람이구나.' 아이 저는 제가 되게 되게 차가운 줄 알았는데 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웃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막 눈물이 나고 음. 같이 되게 행복해하고 어제 저녁에도 예 불금마다 함께 하는데 어쨌든 요즘 남편보다도 그 친구랑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 그 친구도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하니까 성장을 하고 어디에다가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더라고요.